일본의 물난리가 심각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중국도 후베이성 등 4개 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고가도로를 따라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거센 물살은 400년 역사의 다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산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후베이성 등 중부 4개 성이 1961년 이후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한 달간 누적 강우량이 1200mm를 넘어섰습니다. 장시성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하루 547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안후이성에선 수험생들이 불도저 차량을 타고 고사장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험생 아들을 업고 헤엄쳐 가기도 했습니다. 항저우의 신안강 댐도 61년 만에 처음으로 29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중국 방재당국은 사망자가 121명, 이재민이 1,900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일본 상황도 심각합니다. 서일본 지역엔 한 달 강우량의 4배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겨우 영업을 재개한 온천 마을은 흙탕물이 범람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규슈 지역의 사망 또는 실종자는 이미 70명을 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장마 전선이 먼저 찾아온 중국과 일본의 홍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4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일본에선 1200년 된 천연기념물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시성 포양현 일대가 누런 흙탕물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주택은 모조리 침수돼 지붕만 무리로 보일 뿐입니다. 둥팅호 인근에선 폭우에 제방까지 끊겨 보수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중부 지역에 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되면서 양쯔강은 1961년 이후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全国一共有433条河流发生了超警以上的洪水，其中有109条超保，还有33条超过的历史最大洪水。 강이 관통하는 장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후난성 일대 3,8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14조 원에 이릅니다. 폭우에 돼지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퍼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에 1200년 넘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민가를 덮쳤습니다. 일본 기후현 신사 앞에 신목으로 불리는 이 삼나무는 높이 40m, 둘레 11m나 되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주춤했던 빗줄기는 오늘 밤 다시 굵어져 내일까지 200mm 이상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폭우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중국에서 141명, 일본에선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에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폭우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을 빼내려고 제방을 폭파했습니다. 3,8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은 최고 수위 10m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안후이성 추허강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강둑을 파내고 땅 밑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挖掘机呢，现在正在工作。那里呢，就是一会要实施爆破灯红的这个地点。 강물이 최고 수위를 넘어가자 물을 빼기 위해 일부러 제방까지 터뜨린 겁니다. 4,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홍수 피해를 냈던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둑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 물에 논밭은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 3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후베이성에 있는 산샤댐에서도 물이 차오르면서 지난달 20일 이미 통제 수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낮 2시 기준 댐 수위는 통제 수위 145m를 20m나 넘은 165m로 측정됐습니다. 최고 수위 175m의 턱 밑까지 차오른 겁니다. 방류량을 늘리면서 수위 상승은 주춤해졌지만 댐 하류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강타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이재민은 약 3,800만 명에 이르렀고,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도 14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더해 무분별한 매립 작업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불어난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담수호들의 저장 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2달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이 최고 수위에 임박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안후이성 마을들이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근 추어강 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안후이성 당국이 제방을 폭파하는 극단적인 조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구이저우 성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도심 다리 밑으로 빗물이 쏟아져 폭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남부 지역 곳곳에 2달 동안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3,80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수리부 부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全国一共有433条河流发生了超警以上的洪水，其中有109条超保，还有33条超过的历史最大洪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후베이 성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이 최고 수위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댐의 부실 공사 논란과 붕괴설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소양호 물의 14배가량인 393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4억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폭우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산샤댐은 붕괴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중국 언론이나 현지 주민들은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 그리고 산샤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댐의 수위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 당국은 실시간으로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이 간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데요. 아마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관영 언론들은 댐의 수위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댐의 하류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2년 전이었죠. 중국을 강타했던 대홍수 당시와도 비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당시 장쩌민 주석 수해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아직까지 수해 현장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직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설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서 산샤댐 조절센터에서는요. 예를 들면 지난 21일 중국의 CCTV와 인터뷰에서 조수량이 최대 393억 세제곱미터인데 아직 90억 세제곱미터 가량의 물을 더 담을 수 있으니 아하. 국민들은 안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9일 장강 하류에 있는 안희성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지역이 수몰될 것을 우려해서 장강 지류인 추어강 지역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추는 등 장강 하류 지역의 긴장감과 동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산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코로나19로도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민심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는 중국의 역사만 간단히 봐도 이번 일로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긴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고대 은나라 시절의 요순 시대와 하나라 우왕 시대를 이상향처럼 여겨왔습니다.
백성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에 군주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을 지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바로 최고의 세상으로 여겨온 것인데요. 이때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치산치수였습니다. 네. 농경국가 중국에서 치산치수가 잘못되면은 군주의 덕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간주되면서 급기야는 민심이 봉기해서 정권을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집권자로서는 매우 두려운 역사의 교훈인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역대 왕조는 평균 70년밖에 지속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국 7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과 홍콩 사태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더해지는 초대형 악재로 인해 안팎으로 정신이 없는 시주석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치산치수 문제까지 불거졌으니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 교수였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지만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순자의 말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해에 흔들리고 있는 중국 민심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민심을 어떻게 다독이고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